안녕하세요. 켈리남녀의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 네. 건강하시죠? 저희 한꺼번에 찍고 있는 거라서 옷차림 똑같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 옷차림 보려고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네. 오늘은, 인사는 좀 웃으면서 하지만 오늘도 역시 가볍지 않은 주제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에이시안들이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문 밖을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아시안 증오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헤이 클라임. 그 헤이 클라임이라는 걸 갖다가 더러 이제 혐오 범죄라고도 번역을 하고 한국에서 네. 증오 범죄라고도 번역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를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네. 혐오 범죄 둘 다 기분은 안 좋지만 네. 혐오 범죄는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증오 범죄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증오 범죄로 일단 통일을 할게요. 네. 혐오 범죄로 번역하는 게 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증오 범죄라고 얘기할 때마다 더러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혐오 범죄가 더 불편한 번역인 것 같아서 그냥 증오 범죄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4일에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 범죄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정부가 증오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네. 그리고 경각심 갖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 인력도 충당하고 마련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담고는 있습니다. 네. 최근의 수치들 보면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런 범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꼭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FB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추세가 2008년도의 숫자가 2009년도의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되면서 2배로 껑충 뛰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팬데믹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타깃이다. 증가됐다. 네. 그러면서 그 원인을 팬데믹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FBI 조사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렇죠. 2019년은 팬데믹 발생 전이거든요. 2018년도요. 네, 이미 그때 네. 증오범죄 건수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숫자로 봤을 때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뛰는 폭이 점점 커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 증교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네. 또 유태인 겨냥한 증오범죄도 있고, 네. 그리고 라티노 겨냥한 것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아시안한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FBI가 발표한 연례 헤이트 크라임 스태티스틱스 리포트를 보면요. 2019년에만 7,314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요. 이 수치는 2008년도에 발행한 7,783건 이래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네. 이게 얼마 전에 3월이었죠. 올해 3월? 올해 3월 AAPI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계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증오범죄 수가 4천여 건에 달했다. 와. 웬만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70% 가까운 게 언어폭력. 아시안들을 겨냥으로 하는 언어폭력은 이걸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 특정 칸츄리를, 특정 나라를 또 이렇게 또 지목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생략하죠. 네,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사 찾아보시면 미국 내에서 쉽게 그 언어폭력 사례가 뭐가 많아요. 가장 제일 빈번하게 네. 나오는지는 아세요. 굉장히 근데 저희가 기분 나쁘죠.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저희 입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쉽지가 않고 네. 11%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을 해요. 근데 이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왜 자꾸 왜 노약자들을 건드리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네. 여자분들 네. 왜 정신머리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안 되지만 네. 증오범죄를 저지르면서 폭력을 동반한다.
그건 더 말도 안 되고. 근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은 힘없고 약한 노약자들이나 여자들 대상, 참 같은 인간 취급하기 싫죠. 그래서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가 그리고 또 밖에 늦은 시간에 다니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가 조심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장소가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FBI 조사 보고서에 보면, 연례 리포트를 보면 장소가 정말 뭐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주택가는 안전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네. 주택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요. 주차장에서 일어나고. 뭐 최근에는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사람 많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길거리에서. 그게 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코리아타운은 저희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네. 그게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주택가 인근에서 24.6%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18%가 길가에서 일어납니다. 9.6%는 학교에서 발생이 되고요. 4.7% 주차장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찰 등에서도 4.4%의 발생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좀 없다라고 보기는 구분이 안 되는, 특정이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또 가해를 하는 그 비율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 52.5%가 백인이고요. 23.9%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64.4%, 그리고 건물같이 프로퍼티 대상으로 훼손시키는 게 그렇죠. 있죠. 네. 32.8%에 해당됐습니다. 뭐 당연히 인종 간의 문제로 벌어지는 증오 범죄 이슈가 네. 그게 이제 50%가 넘고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슈가 그게 또 한 20%가 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 범죄를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1968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때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1968년이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증오범죄법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틴 루터 킹 그 피격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광범위한 그런 그 증오범죄 처벌법 또 방지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계속 상하원 통과하고도 계속 미뤄졌었죠. 네.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맞아요. 시절에 네. 그때 아마 서명돼서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998년 와이오밍 대학을 다니는 매튜 셰퍼드라는 분이 폭행을 학생이었죠.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유는 동성애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2007년에 매튜 셰퍼드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당시 무사가 대통령이 됐고. 누군지는 아시죠? 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양반이 거부했죠. 그리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겨우 실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텃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텃세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본인들도 옛날에 텃세를 당했어야 마땅한 입장이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텃세가 있다면 이 텃세도 아니고 이런 증오범죄라는 것이 참 제가 지금 할 말은 많고 나오게 되면 거친 표현이 같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더군다나 21세기 미국에서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빌미로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할 뿐이죠. 이번에 그 상원 통과된 그 법안이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오범죄들을 좀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안 증오범죄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생지옥인가 보다 뭐 그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화나게 하는 일들이 조금 요새 잦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성적인
사회로 다시 돌아가겠죠. 아, 나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감질나서 못 해먹겠네. 확 얘기해요. 확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유튜브에서 또 팔로시 때문에 또 제재 들어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하면서 너무 뭐 밝은 얘기, 예쁜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현실은 어떤지 잠깐 그냥 뚜껑만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LA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에서 증오범죄 그 신고 라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될수록 집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그런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는 원래 아시안들이 워낙 점잖아서 네. 웬만한 일은 이슈화 시키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네. 이 일만큼은 저희가 그냥 조용히 점잖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안건들, 그런 의견들, 목소리들이 조금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에서 증오범죄 그 한라인 개설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